그러니까 이대로 서류 넣어야지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때 부모님이 주신 답만 외운 아이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울었던 학생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인터뷰가 중요하긴 한데 심지어 어떤 아버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원래 되게 클럼지하고 좀 뭐 준비를 안 하는데 그 학교에 그 학생이 합격했거든요. 예수학의 김동민 이사입니다. 예수학의 윌리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바로 보딩스쿨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디까지 도와주셔야 되는가. 지원서를 쓰다 보면 물론 이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조금 많이 타들어가죠.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독해 이런 건 잘해서 이 단어보단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런저런 서류는 내가 이렇게 에세이를 보니까 이건 너무 마이너스적인 거고 네게티브에서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어린애 눈으로 보시면 저희가 정리해준 서류조차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칠 게 너무 많아 보이시죠.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서류를 결국 고치기 시작하시다 보면 결국 아이의 것이 아니고 부모님 작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And I think it's a natural instinct for parents to want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ensure their success. Well, in the world of boarding school admissions, there's a very thin line between support and interference. Now, if you cross that line, right, it can actually hurt your child's chances rather than help. 그래서 오늘은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개입과 그리고 반대로 아이의 합격을 돕는 건강한 서포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모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부모님이 안 하시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at's right. Boarding school applications have a lot of moving parts. They've got deadlines, testing dates, school visits, financial aid forms, health forms. They've got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And a 14-year-old person often lacks the executive function to be able to manage all of this perfectly. And this is where parents are essential. 네. 약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인터뷰 외학, 그다음에 에세이 마감일 체크, 일정 관리는 꼭 부모님이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의 성향과 학교 커리큘럼이 잘 맞는지 검토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 리스트 같이 검토하는 거, 그다음에 학업과 지원 준비, 뭐 여러 가지를 병행하느라고 애들이 이제 지쳐 있을 텐데 아예 정서적으로 약간 멘탈 케어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의 가능성과 미래를 믿어는 주시되 지원 결과에 너무 들뜨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는 것도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선을 넘었다 볼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보딩스쿨 입학처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윌리엄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이 부모가 에세이를 대신 써주거나 과하게 고쳤다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It's actually much easier than you might think. So admissions officers, they read thousands, and I say thousands of essays every single year. They know exactly what a 14 or 15-year-old sounds like. Right? If a student has an average score on the writing section of the SAT, but then they submit a personal statement that is like a New York Times article, well, there's something a little bit fishy there.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솔직히 보딩스쿨 입시는 대학 입시에 달리 인터뷰입니다. 에세이는 구조, 흐름, 문법, 어휘 그 모든 부분을 완벽했는데 인터뷰에서는 정작 대화가 되기는 하는데 플로우에 맞지 않고 내가 이런 학생을 기대를 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괴리감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하나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입학사정관을 속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딩 입학사정관들은 그러니까 외운 답처럼 얘기를 하면 질문과 여러 가지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네가 방금 리더십 데이 말하는데 팀원이 너의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같은 꼬리에 꼬리 질문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이 주신 답만 외운 아이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울었던 학생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랑 준비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통해 들었는데 너무 그때 아이가 이제 긴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트라우마까지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When you write
for the student, or the student uses AI to write their essays, you're missing out on that student's voice, their story, their authenticity, which the schools are looking for. When I speak with parents over Kakao Talk, they look at my messages and they say, wow, his Korean is so good. How can that be? Well, it's not because, I'm perfect at Korean or anything. It's because I use AI to make it a little bit easier for me. Well, students, when from an admissions officer standpoint, they look at a student's English essays, they know exactly when a student who comes from an international country, a non-English background, writes in perfect English is probably using AI or a parent to help. 저희 입시 컨설턴트나 학생 입장에서도 AI 툴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근데 반대로 미국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미국 보딩스쿨도 그렇고 걔네들 나름대로의 루비르의 시스템에 의거해서 AI를 이용을 합니다. 저희 학부모님은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을 때 그리고 저희 같이 이런 활동을 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누구야 이거 좀 써올래? 에세이 좀 써보자. 다음에 써오는 에세이를 저희가 읽어보면 저희 눈에도 솔직히 두세 문장만 읽으면 이거 우리 학생이 쓴 게 아닌데 이거 분명히 이거 AI 돌린 건데. 그래서 저희도 보딩스쿨이 쓰는 AI 디텍터 시스템을 쓰면 80~90%가 AI 유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미 그거를 서류 넣기 전에 다 저희가 돌려보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그걸 돌려보지 않아도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잘 나오니까 이대로 서류 넣어야지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에세이를 어떻게 봐줘야 될까라는 질문이 또 이어질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정하지 말고 질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문법이나 흐름이나 이런 플로우는 봐주실 수 있겠지만 아이가 쓴 초안에 없는 내용을 넣거나 표현을 뜯어 고치거나 심지어는 지어내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Yeah, when I think of it and I talk to my students about the essay, I always teach them how the essay is like a cake, right? You can make the outside beautiful, right? The most amazing sprinkles, icing, the artwork, and everything, right? That's the grammar, the final touches to make it seem very nice. But if the inside is rotten, well, it's going to taste terrible, right? When you eat it. And so instead of saying, change this sentence to this, change this grammar to this, why not ask them questions about the content? Like, why was this moment important for you? How did you feel when that happened? Can you explain that a little bit more in your essay? I would like to hear that from you. And this helps students dig deeper in their own thoughts without taking over their actual voice. If you cannot trust your child's ability to speak his inner voice or her inner voice, how is he supposed to survive at boarding school without you? Right? So I believe that your role as parents is not to make your child look perfect, but rather to let him or her show his true self or her true self with a clear voice and words. 네, 부모님은 솔직히 자녀분을 잘 아시죠. 아이를 14년, 15년을 봐오셨기 때문에 아이가 저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제 대신에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리얼라이즈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쓴 걸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너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 그럼 너 이런 때는 좀 그렇지 않았어? 아니면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 안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의 없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고쳐주시려 보면 아이가 고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정한 게 아니라서 본인이 고쳤는지 나중에 기억이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인터뷰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는 누구냐예요. Who are you?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와서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제대로 잘할 학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할까의 파트로 빠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소셜적으로 우리 학교에 기숙사 생활하면 부모님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얘가 룸메이트랑 잘 지낼 앤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과 이러한 학교나 스테이블을 잘할 수 있는 앤지 얘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또 파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아이가 intellectual curiosity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운동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자기가 싫어하는 걸 외우게 하면 일단 외우는 것부터 짜증이 나기 때문에 표정 자체가 틀려지고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더라도 깊게 얘기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차라리 게임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표정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 컨설팅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도 저희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절대적으로 한 주에 162시간을 누구랑 같이 있냐? 집에서 부모님하고 있거나 주말에 편할 때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서 애들은 나중에 또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이러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과정이 또 되게 나중에 인터뷰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가 아직 서툰 아이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언어적인 건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어로 제대로 된 생각을 비판적 사고로 할 수 있는 애는 영어가 좀만 좋아지면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A moment with Mr. Matt Walensky at St. Andrews School, who said he actually enjoys the fact that students are writing sort of a little bit flawed essays, right? Because it means that they're real. It means they're authentic. They're talking to that student. And so it's good if it sounds like a teenager wrote it. It's believable, right? So for you, you can help with sort of the grammar, spelling here and there, but rather really focus on sort of the perspective and tone and make sure that it keeps as the student's own.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부모님 인터뷰도 중요하다는데 거기서 아이의 어필을 좀 제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나요? 이 질문은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 인터뷰는 아이 자랑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학교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와 우리가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했고 이 학교가 우리 아이랑 어떻게 적합한지를 느꼈는지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 인터뷰가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그 아이하고 같이 원래 그 제뉴한 모습 그대로 약간 티격태격 하는 것도 보여주면 좋고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원래 그 가족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저는 그 부모님 인터뷰할 때 되게 중요하다 보고 심지어 어떤 아버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원래 되게 클럼지하고 좀 뭐 준비를 안 하는데 지금 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본인이 먼저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것도 상의하고 이런 점이 되게 좋다. 그래서 보딩스쿨을 가서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되게 발달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한 준비, 에세이를 쓰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학교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여러한 과정이 좋다고 또 솔직하게 보딩스쿨에 얘기를 하셨던 아버님도 계시는데 네. 그 학교에 그 학생이 합격했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인터뷰가 절대적이진 아니었겠지만 아버님이 느끼시는 걸 아이도 분명히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꼭 답변해 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이 상장이나 뭐나 여태까지 학생이 했던 2년, 3년간의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라고 하는데 Yeah, so well, I think this is also a matter of of culture as well, right? In the U.S., growing up, we never really had all of these like sangjang, right? It was just never a thing that we did. And so when the schools see this stack of papers coming their way, they don't really think like, wow, this is really impressive. They think is like, oh no, I've got to read through all of this, right? Especially when most of them are just in Korean as well, right? And so I think, picking one or two that from the recent 2 to 3 years that are really important, whether it's a huge competition or sort of a video that really shows their skills. Actually, better yet, instead of a certificate, showing a video of them playing is going to prove to be a lot more sort of fulfilling in terms of the application rather than a piece of paper. 그래서 지원은 결국 아이가 학교에 내가 이곳에서 잘할 수 있다는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부모님은 대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많이 없으시죠. 그리고 부모님 역할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지켜봐주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과 가드레일이지 아이를 대신해서 뛰는 러너는 아니십니다.
And I think the goal of the application process is not just really getting into the schools, right? It's about finding the right match for your student to be able to sort of evolve into the right person that they need to become. And so when a student takes ownership of their application, they arrive on campus with the confidence and maturity needed to succeed. And so let your child's voice be heard. 기본적으로 학생이 자소서를 쓰려고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써보고 연습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보이스를 내보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이를 이게 자기가 아닌 타의적으로 좀 발전시키게 하는 이게 발달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확한 선을 지켜서 아이를 뒤에서 또 저희도 서포트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편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보딩스쿨 입시나 이런 거에 좀 더 인사이트를 보여줄 만한 주제를 또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유학의 김동민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